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아랍에미리트 UAE의 수도 아부다비.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겨있던 새벽 3시 5분.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대통령궁 지하 벙커 지휘소에서 울려 퍼진 다급한 붉은색 비상벨이었습니다. 정적을 가르고 뛰어들어온 지하드 장군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레이더 화면 가득, 마치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밀려드는 수천 개의 붉은 점들. 그것은 단순한 비행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내륙에서 발사된 자살 폭격 드론 70기가 아부다비의 심장부를 향해 음습하고도 치명적인 비행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올리는 장교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도 500, 속도 시속 200, 목표 지점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단 87분입니다. 70기라는 숫자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한 국가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목표물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20%를 책임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정유 시설들과 수만 명의 승객이 단잠에 빠져있던 두바이 국제공항. 이곳이 뚫리는 순간 경제는 물론 전 세계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며 지구촌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막에 고요했던 밤은 그렇게 순식간에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사투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드 장군의 손바닥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군 생활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이었지만 대형 모니터 속 120개의 붉은 점은 마치 심장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숨통을 막아왔습니다. 그는 40년 동맹이라 굳게 믿었던 미국의 펜타곤에 긴급 한라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현재 하르그섬 작전 중이라 지원 가능한 전력이 없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것은 동맹의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잔인한 거절이었습니다. 우방의 의리보다 무기 판매의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앞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음을 절감했습니다. UAE가 보유한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고작 17발. 그것을 70기의 드론을 맞겠다는 것은 쏟아지는 폭우를 맨손바닥으로 가리겠다는 망상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휘소의 차가운 정적 속에서 지하드 장군이 마주한 것은 적의 드론 때보다 더 무서운 현실. 바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조국의 민낯이었습니다. 지금까지 UAE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세계 최고라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들여왔고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철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날, 그 철갑은 고작 17발이라는 초라한 숫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70기의 적군을 단 17발로 막으려 했던 지난날의 안일함이 송곳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구나. 17대의 발사대만으로 이 거대한 사막의 하늘을 지킬 수 있다고 자만했단 말인가. 전쟁의 화염보다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은 것은 국가의 명운이 닿는 순간에조차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지휘소 화면에 전멸하는 붉은 빛들은 마치 너희가 준비한 평화는 가짜였다라고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는 타들어가는 입술을 깨물며 처절하게 읊조렸습니다. 신이시여, 부디 이 어리석은 종과 조국을 굽어 살피소서. 그것은 기도라기보다 단 한 번의 기적을 바라는 참회였습니다. 남은 시간 73분,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하드 장군의 고개가 무겁게 돌아갔습니다. 경납고 구석에 아직 단 한 번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아 덮개가 씌워져 있던 한국산 천궁2를 향했습니다. 주변 참모들은 반대했습니다. 실전 기록도 없는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 셈입니까? 96%라는 데이터는 훈련용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하드 장군은 보았습니다. 지휘소 구석에서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태블릿을 응시하며 데이터를 체크하던 한국인들의 눈빛을 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든 기계에 대한 지독할 정도의 확신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 긴박한 밤 한국의 기술자들이 타국인 UAE의 비밀 경납고에 미리가 있었던 걸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특유의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가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당시 UAE는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서도 사막의 혹독한 기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마지막까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박종승 소장은 파격적인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무기만 팔고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무기를 완벽히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연구진이 현지에서 함께 먹고 자며 장비를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박 소장과 정의 엔지니어들은 기술 전수와 현지 적응 시험을 위해 사막 한복판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화를 피하고 우방은 외면하던 그 새벽, 우리가 만든 무기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한국인들의 고집스러운 진심이 UAE의 심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되기 위해 경납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들을 깨워라. 지금 당장 천궁을 가동한다.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납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국인 기술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낮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사막의 밤 공기를 가르며 그들은 눈빛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결해.
데이터 링크 확인, 레이더 냉각 시작,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외침과 함께 천궁의 레이더 안테나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UAE 기술진이 매뉴얼대로라면 40분 걸릴 거라던 세팅을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 25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남은 시간 48분 드론대가 사거리 안으로 진입했다는 경보음이 지휘소를 때렸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120개의 붉은 점과 이를 맞서기 위해 준비된 32발의 한국산 미사일 천궁의 파란 아이콘이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이때 세팅을 마친 기술진은 UAE 중령에게 스위치를 넘겼습니다. 발사 승인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지하드 장군에게 쏠렸습니다. 장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명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숫자를 믿는다. 천궁, 전량 발사! 쾅! 지표면을 흔드는 거대한 진동과 함께 사막의 밤을 찢는 섬과 솟구쳤습니다. 천궁2는 공중으로 미사일을 띄운 뒤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런칭 방식으로 발사되었습니다. 화염이 발사대를 손상시키지 않는 이 고난도 기술은 한국 방산 기술의 정점입니다. 하나, 둘, 셋, 끝도 없이 올라가는 불줄기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미사일은 공중에서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급격히 방향을 틀면 천궁 미사일은 0.001초의 오차도 없이 그 경로를 따라가 정중앙을 타격했습니다. 지휘소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화면 속 파란 점들이 붉은 점들을 지워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70개였던 적군 드론은 순식간에 60개, 50개, 10개로 줄어들더니 마침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격률 100%, 실전 기록이 없다며 비웃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입을 다물게 만든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휘소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지하드 장군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레이더 화면 저편 290km 밖 이란 내륙의 발사대들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어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적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으면 내일 밤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 한국 엔지니어가 조용히 지휘소 구석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경납고 가장 깊숙한 곳, 두꺼운 회색 덮개에 쌓여 정체를 숨기고 있던 K방산의 진짜 괴물 천무가 모습을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천무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90km 밖에서 적군이 숨어있는 건물의 좌측 창문으로 넣을지 우측 창문으로 넣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탄두를 교체했을 때 벌어지는 참상입니다. 하늘에서 확산탄이 쏟아지는 순간 단 한 발로 축구장 3개 면적을 지도 위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UAE 중령에게 모니터를 넘겼다. 좌표 전송 완료, 원점을 소멸시키겠습니다. 중령의 담담한 보고와 함께 지하드 장군이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점을 지워버려라! 순간 지면을 박차고 나간 천무의 탄환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290km라는 거리를 단 4분 만에 주파하는 초음 속의 사신들. 레이더 화면 속 파란 점들이 적의 발사 원점에 닿는 순간 거대한 화염과 함께 12개의 드론 발사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던 펜타곤의 링크는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 시장이 흔들릴 것을 직감한 미국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일본 또한 경악했습니다. UAE는 생명의 은인인 한국의 원유 1800만 배럴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고 일본은 순위에서 밀려나며 에너지 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이제부터입니다. 지휘소를 나오던 지하드 장군이 경납고 안쪽에서 발견한 또 다른 17기의 발사대. 아직 덮개조차 벗기지 않은 그 무기는 사거리 500km를 자랑하는 비밀 병기 천검이었습니다. 천무보다 굵고 강인한 포신을 가진 천검은 중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500km라면 적의 수도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이며 천무의 파괴력을 뛰어넘는 지옥의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천궁으로 방패를 보여줬고 천무로 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진검인 천검은 여전히 덮개 아래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보여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국 엔지니어의 이 한마디는 지하드 장군의 가슴에 깊은 경외심을 새겼습니다. K방사는 이미 그 다음 전쟁의 끝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드 장군이 경납고에서 마주친 그 담담한 눈빛의 엔지니어들. 그들의 정점에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이끄는 박종승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미사일과 로켓 개발에 바친 대한민국 화력의 거두이자 K방산의 자존심을 세운 인물입니다. 박 소장과 그의 팀이 UAE 현지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선 목숨을 건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중동의 모래바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정밀 기계인 천궁과 천무는 시시각각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진국 기술자들은 이런 기후에서는 가동률 50%도 기적이라며 손을 뗐지만 박종승 소장과 연구진들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타들어가는 장비 위에 차광막을 치고
밤에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에 미세한 모래가루를 입으로 불어내며 부품 하나하나를 닦아냈습니다. 박종승 소장은 현장에서 연구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는 없다. 우리가 곧 국가대표다. 그는 숙소 대신 경납고 구석에 야전 침대를 펴고 잠을 청하며 스문의 시간 내내 장비의 컨디션을 직접 체크했습니다. 오죽하면 UAE 군 관계자들이 그를 향해 잠들지 않는 사막의 유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천궁2의 UAE 수출 협상 당시 박 소장은 기술적 신뢰도를 묻는 왕실 관계자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확언했습니다. 만약 단 한 발이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 이 서슬퍼런 자신감 뒤에는 연구소 캐비닛에 쌓인 수만 장의 실패 리포트와 시험 발사 중 손가락이 잘리고 꼬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으면서도 연구실을 지킨 무명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그날의 불꽃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K방사는 무기를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할 제2의 반도체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UAE의 극적인 성공 사례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물론 까다롭기로 소문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K방산이 창출할 생산 유발 효과가 수십조 원에 달할 것이며 수만 명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급 일자리를 제공할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무기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한 번 팔고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미사일 한 발, 자주포 한 대를 수출하면 향후 20년에서 30년 동안 부품을 공급하고 정비해주는 MRO 유지비 시장이 함께 열립니다. 이는 마치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처럼 우리 경제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줄 연금형 수익 모델입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전 세계 하늘과 땅을 지키는 한 대한민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갈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방산이 가져오는 안보와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무기를 사간 나라들은 우리와 긴밀한 군사적 파트너가 되고 이는 곧 에너지, 자원 확보와 외교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집니다. UAE가 일본을 제치고 우리에게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결정이 이를 증명합니다. 국방이 경제를 견인하고 그 경제력이 다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드는 무적의 선순환 구조. 그 중심에 바로 K방산이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박종승 소장과 연구진들의 땀방울. 그 눈물겨운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기술진들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모여 대한민국은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